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학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화재 파트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문제 23번 풀 차례일 거예요. 그죠? 2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건물 화재.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화재에 가보면 연료 지배형 화재가 있고 그리고 환기 지배형 화재가 있다 그랬죠. 환기 지배. 맞습니까? 그럼 이 연료 지배와 환기 지배는 기본적으로 얘는 연료량에 의해 지배되는 화재다. 즉 환기량은 끝내준다. 공기량은 정말 많은데 이 연료량이 적기 때문에 연료량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되냐에 따라 충분히 화재 성상이 바뀔 수 있는 화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환기 지배 화재는 얘가 적은 화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환기량이 얼마냐에 따라 어떻게 바뀔 수 있다? 화재 성상이 바뀔 수 있는 화재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연료 지배형 화재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는 목조 건물 쪽에서 얘가 얘기를 하고, 환기 지배 화재는 어디 건물? 내화 건물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 요거 정리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23번 문제에서 문제를 지금 풀어볼 때 그러면 1번 연료 지배형 화재는 연료량이 적고 그죠? 환기량, 통기량이 충분한 화재를 얘기하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내화 건물보다 목조 건물 맞죠? 큰 개방형 창문이 있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통기량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 그에 비해 뭐가 적어지는 거예요? 연료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최성기 때? 아니죠.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성장기 때 대표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연료 지배형. 그죠? 그리고 최성기 때 뭐가 나타나요? 환기 지배형.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환기 지배형 화재의 영향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환기 지배형은 얘가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환기량에 따라 조건들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개방된 공간으로 가연물의 양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환기 지배형은요, 가연물의 양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환기량이 모자란 거고 연료량이 많은 거잖아요. 반대로. 그럼 가연물의 양은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있던지 간에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환기 지배형은 환기량이 적은 건데 개방된 공간? 뭔가 이상하죠. 그죠? 밀폐된 공간이어야죠. 두 번째, 환기 요소의 영향을 받아 실내 공기 부족으로 화염이 외부로 분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내 공기가 부족하니까 내가 공기를 어디선가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화염 입장에서는. 그치? 그거를 이제 바깥쪽에서 끌고 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염이 바깥쪽으로 계속 산소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환기 요소라는 건 뒤에서 배울 거죠. 그죠? A-H라고 해서. 3번. 환기 지배형 화재는 환기량에 비해 연료량이 충분하다. 오케이. 네 번째, 연료 지배형 화재에 비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다. 환기량이 적은 화재이기 때문에. 네, 정답 1번. 다음 25번. 구획된 건물의 화재 현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화재 현상으로 환기 지배형과 연료 지배형이 있다. 2번, 연료 지배형 화재는 환기 지배형 화재에 비해 폭발성 및 역화 현상이 작다. 자, 연료 지배형 화재는 얘가 적은 거고, 환기 지배형 화재는 얘가 적은 거죠. 그죠? 자, 환기 지배형 화재는요, 급속하게 뭐가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가면 펑 하고 터질 수 있는 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걔가 뭐였어요? 백드래프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환기 지배형 화재는 연료 지배형 화재보다 연소가스가 더 많이 생성된다. 왜냐하면 이때는 산소가 모자라죠? 그럼 불완전 연소가스. 얘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맞나요?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연소가스가 더 많이 생성된다. 어디가 더? 환기 지배형 화재가. 자, 네 번째 보세요. 개고 면적이 작으면 화재가 빠르고. 잘못됐죠? 일단 커야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화재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개고 면적이 어떻게 되면? 작으면 화재가 느리죠.
또는 작으면 화재가 느리고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면적이 크면 화재가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6번. 환기인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환기지배형 인자는 또는 환기요소는 얘죠. 얘가 인자, 환기인자, 환기요소. 여기 지금 개구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개구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창문에 A와 B가 있으면 A 곱하기 B, 이 넓이, 그죠? 그리고 높이, B. 그래서 결국은 이 환기인자, 환기요소는 이 개구부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구부의 크기와 높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환기인자 값은 보통 어디서 이제 지대한 영향을 주냐면 연료지배보다는 환기지배 쪽에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자, 1번 보십시오. 개구부 면적 A 평방근. 여러분들 평방근이라는 건 제곱근이랑 같은 말.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 얘기하는 겁니다. 루트. 근데 아니죠. 루트 A가 아니고 루트 H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개구부 면적에 비례하고 개구부 높이의 제곱. H의 제곱에 반비. 뭔가 이상하죠. 그죠? 세 번째, 면적과 H 제곱근에 모두 비례한다. 이게 맞는 거지. 반비례 없습니다. 다 비례예요. 비례라는 건 얘가 커지면 옆에 있는 환기인자값도 덩달아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구획된 건물 화재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쵸? 1번 연소 속도는 분해 증발률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연물이 분해가 되거나 증발이 빨리 되면 빨리 된다라는 건 결국 연소가 빨리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열분해에 의해서 빨리빨리 증발을 해버린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화재가 약한 초기에는 산소량이 원활하므로 화재는 공기량보다 실내 가연물에 의해 지배되는 연료 지배형의 연소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초기부터 성장기까지는 그죠? 연료 지배형을 가지다가 가연물이 급속히 다 타버리는 최성기 때는 일반적으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넘어온다 그랬죠. 그쵸? 2번 연소 속도는 환기 요소에 비례한다. 즉 A 루트 H가 커지면 산소가 끝내주게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끝내주게 들어오면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플래시 오버라는 거에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가연물의 열분해가 진행이 되고 화재가 강하게 되면 산소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며 연소 현상은 연료 지배에서 환기량에 의해 지배되는 환기 지배형으로 전환된다.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성기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플래시오버라는 게 꼭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연료 지배에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환기 지배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결국 맞는 얘기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FO 이전에는 연료 지배, FO 이후에는 환기 지배. 이거 우리 예전에 다 이론 시간에 했던 거죠. 네 번째, 화재 초기 실내 가연물의 양, 가연물의 연소 특성에 따라 환기 지배형 화재로 되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며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반면 지하층, 무창층, 지금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초기에는요 환기 지배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료 지배라고 방금 써드렸죠? 잘못돼 있죠.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실내는 산소가 부족하여 환기가 좋지 않고 공기 공급 상태에 따라 지배되는 화재를 우리는 연료 지배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환기 지배라고 얘기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 4번이다 4번.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을 가져가 주시면 된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는 이 두 개가 잘 나오죠. 성장기와 최성기. 얘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 중간에 뭐가 있더라? 플래시오버가 꼭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오버 전 단계라고 해서 얘를 프리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하고 얘를 플래시오버 이후라고 해가지고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성장기는 자 보세요. 플래시오버 전 단계 이건 맞거든. 이게 감소할까요?
성장하는 시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소가 아니죠. 증가하죠. 1번이 벌써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죠? 성장기에서 화재 감지, 초기 진화, 피난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플래시 오버 때 도망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래시 오버는 그 건물 전체 전실에 화재가 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확률이 훨씬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셨죠? 연료지배형 화재 형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연료지배. 그리고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다. 오케이, 성장기니까요. 됐습니까? 자, 1번이 틀린 거고 29번. 화재 성장기, 중기, 제2성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옳은 거. 1번. 초기를 거치며 크게 상승하지 않는 발화단계. 백색 연기가 지금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크게 상승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화재의 상황 변화가 격렬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기다. 오케이. 성장기 때. 화재가 감퇴한다. 이건 감쇄기 때 얘기죠. 감쇄기 때. 산소가 소진되어 다량의 불안성가스가 발생되며 물질이 흘러내린다. 이런 거는 이제 최성기 쪽. 산소가 많이 소진이 된 거죠, 이미. 가연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환기지배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 맞나요? 또는 뭐 감쇄기 쪽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이미 다 타버린 거죠. 이미 다 타버렸고 지금 물질이 다 흘러내린 상태.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일단은 우리는 2번을 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지금 여기 성장기를 우리가 중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중기.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초기, 중기, 말기. 그러니까 이 중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성장기와 최성기를 포함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죠. 잘 표현을 안 하죠. 그리고 제2성장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초기를 제1성장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성장기를 이렇게 쪼개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30번. 최성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30번 문제에 가보면 최성기는 이미 플래시 오버를 지나온 이유기 때문에 이미 불이 어떻게 된 거다? 미친 듯이 꽉 차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거기 최성기 특징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최성기 특징 꼭 보셔야 돼요. 성장기 특징은 아까 제가 해설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꼭 해설을 같이 보십시오. 하셨죠? 해설을 꼭 같이 보시고. 자, 30번에 가보면 최성기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실내 모든 가연물이 다 타고 있다. 연기 발생은 제가 이게 뭐라 그랬냐면 성장기에 비해 감소한다 그랬죠. 성장기 때가 연기가 가장 많다. 최성기 때는 그거보다 좀 줄어든다. 열 분출 속도 증가하죠. 그죠? 3번. 공기 공급에 영향을 받는 환기 지배형. 오케이. 4번. 공기 공급이 충분합니까? 전혀요. 그죠?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연소가 아니고 뭐 한다 이제. 불완전 연소하죠. 맞습니까? 이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내화 건물에서 최성기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거. 1번. 다량의 흑색 연기가 점차 분출되고 연기 농도가 짙다. 이렇게 연기 농도가 짙은 시기는 성장기입니다. 최성기 때는 오히려 연기량은 적어지고 열 분출이 많아지죠. 그래서 화염이 바깥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소가 가장 격렬한 시기고 불완전 연소가스 많이 나온다 그랬죠. 독사열이 가장 강한 시기고 인근 건축물로 이때부터 번질 수 있다. 정답 몇 번? 1번. 자, 다음 32번. 감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감쇄기는 이미 불이 거의 다 끝난 거죠. 그죠? 대부분이 소진되는 시점이고 화재 진행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는 시기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는 시기는 항상 우리는 뭐로 본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죠? 화재가 감소되는 시기이며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연료지배형 화재로 전환이 되고 환기지배형 화재가 유지가 되면 산소 공급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을 때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최성기는 환기량이 모자란 환기지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감쇄기 있죠, 감쇄기. 감쇄기는 여기에서 넘어오는데 환기지배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연료지배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쇄기니까 이미 연료가 다 타버린 거니까 연료량이 줄어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 환기지배가 유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밀폐된 실에 가연물이 있긴 한데 이 가연물이 불꽃을 내면서 타는 게 아니고 훈소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어떻지 않은 경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훈소라는 게 일어났을 때 자글자글 타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뭐가 모여있다? 일산화탄소라는 가스가 계속 나온다. 근데 일산화탄소는 뭐다? 가연물이다, 가연물. 근데 실내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이 크게 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소방관이 화재 진압 시에 문을 열면 급격하게 이 안으로 뭐가 유입이 되면서 산소가 들어가면서 일순간에 모여있던 이 CO, 가연물이 집적됐던 게 순간적으로 뭐가 된다? 폭발이 된다, 폭발. 그러면서 누가? 사람이 다칠 수 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백드래프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쇄기는 연료지배형도 얘기할 수 있고 환기지배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환기지배형이 계속됐을 때 우리는 백드래프트까지 이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 그러니까 32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건 일단 2번이에요. 2번. 자, 그리고 나서 33번 보겠습니다. 실내 화재 시 플래시오버 진행 단계 순서로 맞는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불이 납니다. 발화가 되겠죠. 그리고 성장기, 최성기 이전에 꼭 얘가 있어야 돼요. 플래시오버. 그리고 최성기, 감쇄기. 정답 몇 번? 3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3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물화재 이상현상은 그랬어요.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부분에 모여있다가 발화 온도에 도달하여 발화함으로써 화재 선단 부분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얘기하며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출입구 바로 바깥쪽 복도 천장에서 연기와 산발적인 화염이 굽이쳐 흘러간다. 자, 얘가 뭐예요? 로로버죠, 로로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실이 이렇게 있다, 실이. 자, 불이 나면 여기서 파이어 플럼이라는 게 나오고 화재 플럼. 자, 요 위에 연기층이 이렇게 생긴다, 연기층. 또는 가연성 가스 층이 여기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모여서. 그죠? 그래서 여기 연기층 또는 여기 기체층.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 천장 제트 흐름에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 이것 자체가 이제 가연성 혼합기니까 천장 제트 흐름에 불이 붙는 현상.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이렇게. 이 불이야, 여러분들. 얘가 뭐냐면 로로버.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계고부 쪽으로 얘가 이제 흘러나간다 그랬죠, 화염이. 그럼 이 천장 쪽에 불이 붙어 있다가 천장 쪽에서 나오는 로로버의 복사열에 의해 그죠? 얘가 축적되면서 주변에 있던 가연물을 전부 다 태우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플래시오버의 가장 큰 원인은 얘예요. 복사열 축적. 근데 저 복사열 축적을 누가 시켜주는 거냐면 요 로로버라는 게 시켜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지금은 로로버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35번 볼까요? 화재 구역 내 가연성 재료의 전 표면이 불로 덮이는 전이 현상으로 천배양면으로부터 복사열에 의해 바닥면 전체가 화염으로 덮이게 되는 현상. 방금 얘기했죠? 플래시오버. 보일오버나 슬로보버는 어차피 위험물 유류탱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롤오버는 아니죠. 천장 쪽에만 불이 붙는 거니까. 다음 36번. 플래시오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플래시오버란 실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오케이. 2번. 환기 지배에서 연료 지배. 아니죠. 연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환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갈 때 나타나는 거니까. 실내 전체로 복사열이 전달되고 실 전체의 가연물이 연소하는 전실화재다. 화재 초기에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체류하다가 연소 범위 내에서 착화한다. 그래 놓고 이제 플래시오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틀리고 몇 번?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37번. 다음 중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화재 초기에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발화하지 않고 천장 근처에 모이게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천장제트 흐름. 두 번째. 체류한 가스 농도가 점차 증가하여 연소 범위 내에서 착화하여 천장이 불꽃에 휩싸인다. 얘가 롤오버. 3번. 착화한 천장부의 화염에서 실내 선단으로 복사열이 전달되며 일부 가연물이 가열된다. 어느 순간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적인 착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전체가 동시에 가열이 됩니다. 전 부분이. 전체 부분이.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문제예요. 예전 문제. 요즘은 조금 더 깔끔하게 딱 답으로 보이게 나올 겁니다. 자, 참고로 문제 정도 풀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실내 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의 발생 시기는 어디인가? 이게 정확하게 딱 하나 찍어라 라고 하면은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 그러니까 성장기 끝, 최성기 시작. 그죠? 정답 몇 번? 2번. 요거 얘기하는 거죠. 만일 하나만 찍어라 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못 찍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요거. 근데 조금 더 정확한 게 있으니까 여기 2번. 됐죠? 자, 그리고 39번 보겠습니다.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과 내장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래시오버는요, 건물의 어떤 특성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장재라고 얘기하죠. 내장재. 마감재. 그죠? 당연히 불연 재료로 하면 시간은 늦춰져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플래시오버를. 늦게 발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연은 빨라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장재에 대한 기준이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두꺼운 게 좋습니다. 두꺼우면 늦춰집니다. 아셨죠? 느리게 발생하는 거니까 얇은 쪽은 빨리 발생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열 전도율은요. 크면 늦춰지죠. 왜냐하면 열 전도율이 크면 열 축적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작으면 열 축적이 잘 되니까 빨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바닥, 여기가 벽, 천장인데 어디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천장. 그 다음 벽, 그 다음 바닥. 그러니까 천장재를 정말 좋은 걸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불이 붙는 게 롤오버라는 거에 의해서 천장부터 불이 붙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번. 벽보다 천장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맞죠? 2번. 두께가 얇은 쪽이 빨리 발생한다. 오케이. 3번. 열 전도율이 낮은 애가 빨리 발생한다. 4번. 난연재료가 가연재료보다 빨리 발생한다. 아니죠. 가연이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 난연, 그 다음 불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된 거예요. 지금 설명이. 39번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40번. 실내 화재에서 플래시오버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요. 개구부가 작으면 빨라질까요? 플래시오버가?
산소가 잘 안 들어오는데? 아니죠. 느려지죠. 그죠? 그리고 너무 커도 느려진다 그랬어요. 너무 커도 개구부가 플래시오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 뭐가 잘 안 된다. 그렇지. 얘가 잘 안 됩니다. 열 축적이 잘 안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천장보다 벽면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천장보다 벽면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천장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복사열로 인해 더욱 촉진이 되고 순발적인 연소 확대 현상이고. 정답 몇 번 그래서?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41번. 플래시오버 영향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플래시오버는 화염이 실내 전체에 확대되는 현상이다. 오케이. 2번. 플래시오버는 실내 장식물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죠. 맞죠? 3번. 구획된 실내에 출하한 전실화재로 실내가 고온이 되고 4번. 건축물의 개구부가 작을수록이 아니고 클수록 산소가 잘 들어오니까 온도가 높고 어떻게 되더라? 화력이 강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42번 볼까요? 다음 중 플래시오버 영향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화원의 크기가 크다, 불의 크기가 크면 플래시오버 발생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불꽃이 크니까. 불꽃이 크니까. 두 번째, 연기 농도에 따라 플래시오버 발생 원인이 효과를 크게 미친다. 연기 농도가 FO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연기 농도는. 뭐가 중요한 거야? 플래시오버는. 열. 그 중에 복사열. 얘의 축적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개구부가 적을수록 산소가 잘 안 들어오니까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이 늦어지겠죠. 내장재에 따라 달라지며 천장 높이가 높은 얘가 천장 높이가 낮은 그럼 어디가 더 플래시오버가 빠를까요? 여기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천장 높이가 낮으니까.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2번이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43번. 다음 중 플래시오버와 관련된 화재 현상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천장에 척화한 열과 화염이 실가연물의 복사열을 전달하며 가연성 분해가스를 생성하며 순간적으로 척화 현상이 일어난다. 2번.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 이전의 화재는 연료지배 화재라고 하고 플래시오버 이후는 환기지배. 계속했던 겁니다. 3번. 복사나 대류에 의해 실내 전체와 가연물이 발화온도까지 가열되어 실내가 순간적으로 전실화재로 뒤덮인 현상이며 동시 연소 형태를 갖고 모든 연소, 모든 게 다 타는. 4번. 화재 시 배영구 및 환기구 면적은 자 배영구나 환기구 결국 산소가 들어오는 면적은 온도의 반비례가 아니고 얘 면적이 커지면요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같이 비례죠. 비례. 그리고 제가 산소가 많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 가연물은 순식간에 타버린다 그랬어요. 즉 이어지는 연소 지속 시간은 오히려 짧아지죠. 즉 이게 뭐예요? 반비례죠. 반비례. 맞습니까?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이다. 자, 다음 44번. 플래시오버를 내가 뒤쪽으로 미루고 싶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지연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방관 전술 방법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류 정도 알고 계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종류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거기 책에 가보시면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뭐가 있다? 배연지연법, 공기차단지연법, 냉각지연법이 있다. 제거 소화지연법이라는 건 없다. 자, 45번.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였다가 산소가 급격하게 들어와서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백드래프트. 백드래프트. 정답 몇 번? 2번. 자, 얘는 어디? 감쇄기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감쇄기. 됐나요? 오케이. 자, 46번입니다. 백드래프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백드래프트는 플래시오버와는 다르게 폭풍 또는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백드래프트는 폭발입니다. 충격파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플래시오버는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지 폭발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틀림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1번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2번. 공기 부족으로 훈소 상태에 있을 때 신선한 산소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어 있던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펑 하고 터지는 현상이다. 3번. 실내 화재에서 연소되지 않은 열분의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여 있다가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쪽으로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 현상. 롤오버. 그죠? 네 번째. 순간 연소라고도 하며 어느 순간 그 실내의 온도 상승에 의해 일시에 연소하여 순간적으로 실내 전체에 확산시키는 현상. 플래시오버. 2번밖에 없네요. 백드래프트에 대한 거. 그죠? 다음 47번. 47번. 그죠?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가스와 열의 직접과 적절하게 배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가 결핍된 실내에 소방관이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 중에 문을 갑자기 개방하면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실내 화염이 폭발과 함께 분출하는 현상.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백드래프트. 플래시오버 아니죠? 자, 이거 훈소입니다. 훈소에 대한 용어예요. 훈소. 영어로 스몰더링이라고 해가지고 훈소. 뭐 파이어볼 당연히 아닐 거고. 48번. 백드래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연기 문틈으로 내부에서 바깥으로 향했다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한다. 왜냐면 그 문틈으로요, 여러분들 안쪽에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산소가 유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틈 사이로 뭔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현상. 약간 휘파람 소리도 나고요. 그죠? 2번. 불완전 연소 상태인 화재 중기가 아니고 말기라고, 말기. 감쇄기. 폭발 현상이죠. 그리고 연소 확대보단 폭발 현상이죠. 폭발. 또는 그냥 연소 확대라고 보셔도 되고요. 2번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실내 상부 쪽으로 고온의 가스가 축적되고 온도가 높아져 기체가 팽창한다. 일산화탄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내 상부 쪽에 계속 고온의 가스가 축적이 되겠죠, 훈소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산소만 들어오면 펑 하고 터지는 거라고. 산소가 부족한 건물 내에 산소가 새로 유입될 때 일어나는 고열가스의 폭발 현상이다. 오케이. 자,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기 전에 징후, 검은 연기, 열의 축적, 창문, 얼룩진 창문, 화염 보인다라고 했습니까? 훈소잖아요. 그죠? 화염이 보이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50번. 백드래프트 징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창문에 진한 검은색 액체의 응축물이 흘러내리거나 얼룩진 자국이 관찰된다. 두 번째, 개방된 공간에서는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계속 소진이 되면서 산소가 점점 모자라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된 거고. 화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이 뜨겁죠, 문이. 연기가 건물 내에 빠르게 소용돌이치거나 건물 내로 되돌아가거나 맴도는 연기가 관찰이 된다. 오케이. 자, 정답 몇 번? 2번. 51번. 화재 발생 시 공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완전 연소 상태가 지속될 때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기 전 전조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염은 보이지 않지만 창문과 문 손잡이가 뜨겁다. 2번. 유리창이 깨져 일부 불꽃이 상부로 나온다. 불꽃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 거죠. 맞는 거. 됐습니까? 자, 이제 52번. 백드래프트 대응 전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면 공격, 급냉법, 배연법, 낮은 포복? 이 군대야? 여러분들? 포복이 어딨어, 그지? 53번.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플래시오버는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고 백드래프트는 충격파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폭발이 아니고 얘는 폭발이다. 맞는 거죠, 이미. 2번. 플래시오버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의 현상이고 백드래프트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 백드래프트는 환기가 잘 안 되죠. 플래시오버도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드래프트보단 잘 되는 거죠. 근데 플래시오버도요, 여러분들 최성기 쪽으로 갔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기 지배로 거의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가연물을 태우기 위해서 산소를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백드래프트 더 없는 거죠, 더. 3번. 플래시오버는 종기에 발생하고 백드래프트는 중기. 두 개가 바뀌었네요. 4번. 플래시오버의 원인은 열의 축적, 복사열. 그죠?
백드래프트는 산소 공급 2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다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목조와 내화 건물 비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